거지인 줄 알았던 남자가 우리 가족을 전부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비닐봉지 하나가 집안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죠. 추석 전날 30년 전 연락 끊긴 장남이 비닐봉지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진짜로 꺼낸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두를 울린 단 한 줄의 편지.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추석 전날 전북 남원 어느 시골 마을. 가을볕이 나른하게 내려앉은 마당에 조용히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박말순 여사는 오늘도 장독대를 닦고 있었다. 김치를 꺼낼 생각에 뚜껑을 여는 순간 담장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거칠게 묻는 말에 삐그덕하고 대문이 살짝 열렸다. 낡은 모자에 헤어진 바람막이, 바지엔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손에는 빛바랜 비닐봉지 하나. 그 속에 든 건 무, 두부, 멸치 봉지 하나. 누가 봐도 불청객 혹은 거린이었다. 말순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긴 사찰이 아닙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말순의 눈에선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참을 바라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김씨댁 맞죠? 김씨는 많아요. 어느 김씨요? 김춘식 선생님 댁. 박말순 여사님이 사모님이시고요. 말순의 눈동자가 그제야 흔들렸다. 오래된 이름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누구세요 도대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들 철민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뭐야 누구야? 철민은 한눈에 불쾌함을 느꼈다. 아저씨, 추석이라고 시골에 내려와 구걸하러 오신 건 아니죠? 그 남자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지만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이 마당을 한 번만 밟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무언가 마음속이 불편했다. 하지만 철민은 벌써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이보세요, 여기 그럴 시간 없어요. 얼른 나가보세요. 그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말없이 돌아서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 오빠. 말순의 입에서 무의식처럼 흘러나온 그 한마디. 철민의 손이 멈췄고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 어떻게? 정말 태수야? 그제야 말순의 두 눈이 커졌다. 입가에 주름이 떨렸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예요. 철민은 멍하니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태수. 장남? 아니 말도 안 돼. 아저씨, 우리 큰형 태수는. 그게 나야. 마당엔 정적이 흘렀고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휙 떨어졌다. 30년 동안 끊겼던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다시 집안에 들어섰다. 모두가 믿지 못하는 얼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만 그가 꺼낸 물건 하나가 가족의 기억을 찢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태수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벌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내일은 더 흥미진진한 은빛 기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맞다면 왜 지금에야 온 겁니까? 도대체 이 많은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는 말했다. 조용히 담담하게. 너희가 원한다면 지금 다시 돌아가마.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철민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남 김태수. 저 사람 말이죠? 우리 형이라고요? 말순 여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녀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 확신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수야. 엄마. 철민의 목소리에 격앙이 섞였다.
그는 태수를 향해 다가가며 외쳤다. 당신 무슨 꿍꿍이죠? 진짜 우리 형이라는 증거 있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하필 추석 전날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태수는 여전히 조용했다. 비닐봉지에서 조심스럽게 지갑 하나를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 지퍼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주민등록증 한 장. 사진 속 남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매는 같았다. 그 아래 선명한 이름. 김태수. 철민은 그 종이를 빼앗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냥 주운 거겠죠. 요즘 위조 같은 거 금방입니다. 철민아. 엄마 정신 차려요. 그 사람이 우리 큰형이면 왜 지금에야 나타났냐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냐고요? 말순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태수가 조용히 한마디를 뱉었다.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미국 하와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오래전 불법 체류자 신세로 들어갔고 합법화되기 전까진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어요. 철민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태수가 다시 비닐봉지를 뒤지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말순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시계를 덥석 받았다. 이건 내 아버지가 너 떠나기 전날 너한테 준 시계. 분명히 그날 너 그걸 차고 갔었지. 그제야 말순은 시계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작은 흐느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진짜 너구나. 철민은 굳어버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설사 그 시계가 진짜라고 해도 당신이 가족을 떠났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도망쳤다. 가난도 아버지의 폭력도 책임도 다 도망쳤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온 거다. 오랜 시간 돌아올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철민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럼 왜 추석이야? 왜 하필 오늘이냐고요? 그 질문에 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가장 나를 기다리실 날 같았으니까. 그 말에 말순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당을 떠났다. 태수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부디 단 하루라도 이 마당에서 하룻밤 묵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마당 한켠 창고방에 불이 켜졌다. 그 불빛은 오랜 세월 꺼져 있던 방에 처음으로 비친 따뜻한 온기였다. 30년 만에 돌아온 형은 단 하루만이라도 추석 밥상에 앉고 싶다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겐 30년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는 돌아왔고 막내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고방에 불이 꺼진 지 오래였지만 김철민은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고 있었다. 형이라는 사람. 그 이름조차도 먼 기억 속으로 사라졌던 존재. 김태수. 어릴 적엔 형 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항상 말하곤 했다. 그놈은 도망간 놈이야. 우리 가족 팔아먹은 놈이야. 그 말만 반복했다. 그렇게 가족 모두는 형을 없는 사람처럼 지우며 살아왔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비닐봉지 들고 나타난 그 사람. 자신이 김태수라고 말하던 그 눈빛. 분명히 뭔가 간절해 보였지만 철민의 마음은 여전히 지독히 싸늘했다. 아침이 되자 말순 여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창고방 앞에 신발 2켤레. 한 켤레는 낡은 운동화,
또 한 켤레는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고무신이었다. 태수야, 밥 먹자. 그 말에 문이 열렸다. 김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방에서 나왔다.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 있었고 눈가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 역력했다. 마루엔 아침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김치와 고등어 한 토막. 추석 전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하지만 철민은 그 밥상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앉지 마세요. 태수의 걸음이 멈췄다. 왜죠? 이 밥상 형님 자리가 아닙니다. 30년 전에 형은 이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어머니와 제가 있죠. 말수는 철민의 팔을 붙잡았다. 철민아, 그만 좀 해라. 아니에요, 엄마. 들어야죠. 왜 이제서야 온 건지, 무슨 의도인지 밥 먹기 전에 그 얘기부터 듣고 싶어요. 태수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마당만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냥 기억이 나서요. 아버지한테 맞고 도망치던 날, 그날도 이 마당에 낙엽이 있었거든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그날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화풀이 삼아 태수를 때렸고 그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그런데 왜 지금이죠? 지금에서야 왜 왔어요? 처음엔 그저 한 번만 보고 가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선 순간 어머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말순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맺혔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태수야, 그동안 혼자였니?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였어요. 처음엔 불법 체류자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뒷골목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택배, 청소, 세탁소 뭐든 했어요. 철민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서 지금은요?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까?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왜 정리했죠? 어머니가 연세가 많다는 걸 듣고 나니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혹시나 늦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말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등 위에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철민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형 자리는 없지만 어머니 앞에선 그저 손님으로 드시죠. 손님 밥상 하나 차리는 건 우리 집이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 말에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순간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명절이네. 가족끼리 명절을 맞이한 게 정말 오랜만이네. 누군가가 봤대요. 그 사람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비닐봉지 들고 마당에 들어온 남자. 그 사람 사실은 억만장자래요. 소문은 파도처럼 퍼졌고 가족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 앞. 최봉자 씨는 소문에 민감하기로 유명했다. 햇볕 아래 앉아 귤을 까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따, 그 김씨 집에 거지처럼 나타난 사람. 걔 미국서 잘 나가는 재벌이라잖아. 옆에 있던 노인네들이 숟가락을 놓을 정도였다. 재벌? 그 비닐봉지 아저씨가? 김태수인가 뭔가 미국서 무슨 회사하고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다던디. 며칠 전에 그 사람 서울역 근처에서 외제차 내리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게 사실이면 왜 그런 꼴로 온 거야? 그게 말이여. 겸손하게 온 거래. 가족 보러.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졌고 그날 오후부터 김태수는 마을의 주요 화제거리가 되었다. 마치 돌아온 왕족이라도 된 것처럼. 한편 김씨 집 마루에서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말순 여사는 김치전을 부치며 묵묵히 펜을 뒤집고 있었고 철민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 검색에 몰두하고 있었다. 김태수 미국 하와이 사업체.
몇 번의 키워드 검색 끝에 철민은 화면을 바라보다 눈을 크게 떴다. 진짜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태수그룹 USA라는 상호와 함께 2018년 지역 자선 기부 기사. 사진 속 남자는 웃으며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리본을 자르고 있었다. 그 얼굴. 어제 마당에 들어왔던 바로 그 남자. 철민의 손이 떨렸다. 말순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러냐, 철민아. 진짜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 형은 그냥 힘들게 살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형 재산도 많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회사 대표래요. 하와이에 건물도 몇 채 있고. 말순 여사의 뒤집던 펜이 멈췄다. 그런 사람이 비닐봉지 하나 들고 온 거니. 그때였다. 태수가 조용히 마루로 들어왔다. 기사 보셨군요. 그 말에 철민은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형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오히려 고맙다. 그 덕분에 내가 여전히 사람이구나 싶었으니까. 철민은 멍하니 형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럼 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형이 그 비닐봉지 들고 왔을 때 전 형이 뭔가 노리고 온 줄 알았어요. 태수는 잠시 마당을 바라봤다.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재산은 가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걸 미국에서 철저히 배웠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도 알 거예요. 형,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질 거예요. 태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더 빨리 떠나는 게 좋겠군. 형. 철민은 말끝을 흐렸다. 남아주세요. 지금은 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 말순 여사가 김치전을 접시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넉넉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거더라. 그 마음이 진짜 유산이더라. 태수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다. 비닐봉지 하나로 시작된 그의 방문.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는 떠날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이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고백과 작지만 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바깥은 안개가 자욱했다. 마당의 감나무는 주홍빛 열매를 몇 개 떨구고 있었고 장독대 위엔 서리가 살짝 내려앉아 가을의 깊이를 알리고 있었다. 김태수는 누구보다 먼저 깨어 있었다. 말없이 마당을 쓸고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들춰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도 익숙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 이제서야 비로소 돌아왔구나 실감이 났다. 주방에선 말순 여사가 아침 국을 끓이고 있었고 철민은 뒤늦게 일어나 물을 마시며 거실로 나왔다. 형, 언제 일어나셨어요? 좀 전이야. 새벽잠이 들쑥날쑥해서. 어제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해준 말 다 맞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좀 하려고 한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건 오랜 시간 준비된 진심이었다. 어머니, 철민아. 이건 내가 떠나기 전에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그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A 사용지 한 장, 손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내용.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뭐죠? 철민이 묻자 태수는 천천히 설명했다. 이건 내가 미국에서 정리한 자산 일부를 이 집 앞으로 넘기겠다는 약속서야. 말순 여사가 놀란 눈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게 집문서 같은 거냐? 정확히는 미국에 있는 내 건물 하나. 월세가 나오고 있는 작은 상가야. 그걸 어머니 앞으로 등록했고 수익은 매달 국내 통장으로 입금될 거야. 철민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왜 그런 걸?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나는 내 마음 하나만 붙들고 살았어. 그날 내가 너무 어린 마음에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그 죄책감 하나로 나는 가족에게 연락조차 못했지. 형, 이제라도 뭔가 남기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진심을. 그 종이 아래엔 이런 문구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가족의 밥상이 다시 차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부재를 조금이나마 채웁니다. 김태수. 말수는 이미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하다, 태수야. 엄마가 너 그날 그렇게 보내고도 다시는 찾아가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잘 지내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다시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합니다. 철민은 말없이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가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다. 형,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난 형을 정말 미워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왜 나만 남았나? 형은 왜 그렇게 쉽게 도망쳤나?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알아. 그 마음 매일 떠올리며 살았어. 그래서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 순간 말순 여사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 위로 큰 손이 겹쳐졌다.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너도 우리 집 자식이야. 자리를 지켰든 떠났든 이제는 다시 함께 앉았구나. 그 말에 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미소는 어쩌면 지난 세월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민 건 부동산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단어들. 그것이 그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김태수는 작게 속삭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노트였다. 이건 뭐야? 말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쓴 일기입니다. 그중 일부만 옮긴 거예요. 가족에 대해 생각했던 순간들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철민이 물끄러미 노트를 바라봤다. 이걸 왜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동산이든 돈이든 그건 남기면 끝이지만 이건 남겨야만 시작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맨 첫 페이지. 그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99년 5월 21일 어머니 꿈을 꿨다. 김치전을 부치시며 나를 부르셨다. 눈물이 났다. 나는 아직도 그 부엌 냄새를 기억한다. 다음 장. 2005년 3월 10일 동생 철민이 고등학생이 되었을까? 아버지 없이 자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의 형 노릇을 전혀 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꼭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2012년 추석. 가장 두려운 날. 그날 나는 매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실까? 철민이 나를 받아줄까? 나는 아직 두렵다. 말순의 손끝이 떨렸다. 글씨가 눈물에 번질까 조심스럽게 넘기던 그녀는 더는 읽지 못하고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런 걸 지금까지 혼자 가지고 있었니? 철민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노트 한 장 한 장에 담긴 건 돈이 아니었다. 그건 죄책감이었고 미안함이었고 그리움이었다. 형,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형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기억해서 돌아오지 못했던 거라는 거. 태수는 그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응. 그래서 이제라도 기억을 나누고 싶었어. 말수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걸로 이제 끝내자. 우리 집은 다시 시작하는 거다. 마당에선 감나무 열매가 또 하나 떨어졌다. 철민은 형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근데 형, 진짜 그 비닐봉지에 저 노트 들고 온 거예요? 응. 그리고 무, 멸치, 두부. 그거 사느라 동네 슈퍼도 들렀어. 왜 하필 그걸 샀어요?
태수는 대답 대신 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반찬들이었거든. 그걸 보면 나라도 어머니가 날 알아보실 것 같았어. 말수는 울다가도 웃었다. 이제 보니 넌 어릴 적이랑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 순간 창고방에서 어릴 적 사진첩 하나가 발견됐다. 태수가 어릴 적 무릎에 감자 올려놓고 웃고 있던 사진. 철민은 그걸 보며 말했다. 형, 이때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알아봤던 거예요.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사람이 오래 버티면 결국 돌아오는 날이 있는 거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날의 된장국은 짰고 나물은 많이 무르긴 했지만 가족이 함께 먹는 한 끼는 그 어떤 잔치보다 따뜻했습니다. 추석 아침, 햇살이 마당 위로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가을 냄새가 짙게 밴 공기가 담장을 타고 들어왔고 마루 끝에는 벌써 차례상을 준비하는 냄비와 소리가 오갔다. 박말순 여사는 작은 손수건으로 반찬 그릇을 하나씩 닦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평온했다. 어제보다 주름이 덜해 보이고 어딘가 밝은 기운이 어른거렸다. 어머니, 무나물은 제가 무칠게요.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말수는 놀란 듯 태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무는 너무 오래 삶지 말고 숨이 좀 살아있게. 예. 철민은 뒤에서 웃으며 말했다. 형, 옛날엔 그 무 싫다고 뱉어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맛있게 해보려고. 태수는 물을 썰고 철민은 두부를 부치고 말수는 고사를 지낼 술잔을 준비했다. 3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풍경. 마치 수십 년 전 시간의 틈이 메워진 듯한 감각. 거기엔 긴 설명도 억지 눈물도 필요 없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순간이 흐르고 있었다. 차례상이 차려졌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 앞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태수는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늦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말순도 두 아들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적이 잠시 흘렀고 그 안에서 긴 세월의 무게가 흘러내렸다. 절이 끝난 후 상을 정리하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상 앞에 앉았다. 밥을 뜨며 말순이 말했다. 이게 진짜 추석이구나. 사람은 나이 들수록 밥 먹는 자리에 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더라. 태수는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조심스레 말했다. 미국에서 명절 때마다 혼자 먹었어요. 김밥 싸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근데 그때마다 생각났던 게 이 밥상이었어요. 철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형을 바라봤다. 형,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 말에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말순이 작게 웃으며 물었다. 이따가 마을회관에 같이 갈래? 가서 절도 받고 인사도 하고. 너 다시 돌아왔다는 거 다들 알고 싶어 할 거야. 태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그럴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후 마을회관. 김씨 가족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이, 태수 아니요? 정말로 돌아왔구먼. 미국서 성공했다더니 거짓말이 아니었구먼. 태수는 웃으며 인사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비록 오래 떠났었지만 그 마음 변치 않고 돌아왔다는 게. 우린 그게 더 고맙다. 태수는 조용히 인사하며 말했다.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가끔 여기서 김치전도 부치고요. 모두가 웃었다.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들이 비로소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꺼낸 건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계약서도 아닌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상자엔 모두를 울린 마지막 진짜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 오후. 집안 가득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거실엔 차례상 정리 후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마당엔 바람결 따라 감나무 잎이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다. 김태수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 그 아래엔 오랜 시간 자신을 숨겨온 이 집이 있었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언제 다시 떠날 거니? 고죠. 미국엔 아직 정리할 게 남아서요. 또 오래 걸릴까봐 겁난다. 이번엔 아닙니다. 이젠 다시 안 멀어질 겁니다. 그 순간 태수는 문득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 가져온 건 낡은 비닐봉지였다. 그가 처음 이 집을 찾을 때 들고 왔던 바로 그 봉지. 사실 이건 그냥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어서요. 말순과 철민은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다. 태수는 봉지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예스러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엔 손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가족의 시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열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엔 3개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작은 오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엔 1995 엄마 목소리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미국 가기 전날 밤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노래를 몰래 녹음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걸 수십 번 들었죠. 말수는 눈을 크게 뜨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니? 예. 아마 세상 어떤 음악보다 더 따뜻했거든요. 두 번째, 작은 종이봉투. 그 안엔 3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어릴 적 가족 사진, 아버지와 찍은 유일한 사진, 그리고 철민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형,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편지에 끼워서 누가 보내준 거였어요. 보내신 분은 이름을 안 남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셨겠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살아만 있길 바랐어.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 싶어 보냈단다. 근데 진짜로 보고 있었구나. 세 번째, 작은 열쇠 하나. 이건? 철민이 물었다. 하와이에 있는 작은 카페 열쇠입니다. 이름은 가족이에요. 작년까진 제가 운영했고 지금은 직원이 맡고 있어요. 이건 두 분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언제든 가시면 그 열쇠로 들어가세요. 편하게 쉬다 오시라고요. 말수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이 나이에 어디를 또 가겠니? 어머니, 늙어서 가는 여행이 진짜 여행이라 하잖아요. 돈도 있고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철민은 조용히 열쇠를 손에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형, 그런 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민했을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고민은 아니었어. 그저 돌아오면 무슨 얼굴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그게 제일 무서웠지.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은 잔잔했고 해는 천천히 기울어갔다. 그리고 말순이 작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 집도 가을이 왔구나. 긴 겨울 끝에 드디어.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미소 지으며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장독대 옆에 걸었다. 이건 버리지 마세요. 처음 이 집을 다시 찾았을 때 가장 용기 냈던 그 순간의 증거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망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은빛 기록 시니어 감성 드라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본인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내일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